네, 유신쇼 뉴스 까기 2022년 11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2022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유신쇼 생방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유신쇼 생방송은 별일 없으면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먹쇼 먹방 진행을 하고,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사이에는 주요 뉴스를 시원하게 까드리는 뉴스 까기, 그리고 밤 11시부터 새벽 0시 30분 사이에는 전화 개그,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0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뒤풀이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이 많이 터지면 연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요즘은 후원이 많이 터진 날이 없어가지고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공지사항도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뉴스 시원하게 또 오늘은 뉴스가 졸라 열나 많아가지고 평소에 2배예요. 속에 어떻게든. 자, 뭐 1시간이면 퉁치니까. 자, 그리고 전화 참여는 밤 11시 이후부터 전화 개그 때부터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KT 평생 전화번호입니다. 밤 11시 이후부터 전화 받으니까요. 전화하셔서 의견, 질문, 하고 싶은 말, 개인기 도전하셔서 합격하시면은 치킨이나 피자, 기프트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도 좀 추가를 할까요? 자, 그리고 문자는 계속해서 받습니다. 4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문자 전용 번호 032-323-5549번, 03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커,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뉴커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질문이나 글을 남겨주시면은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만 이 선을 넘어서 테러 수준의 전화, 문자,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 정말 너무 심한 테러만 아니면 됩니다. 자, 뉴코 일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 동훈이 다 쇼였니? 머리끈님. XX가 지가보 독직폭행 피해자라더니 다 쇼였나 보네. 정진웅 불쌍하다. 무고죄로 여권 가자.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요거 이제 뉴스에 다루려고 했는데, 자, 미료. 오늘 소희짱 맞죠? 유신감. 장례식장 문제로. 원래 그런 사람인데 크크 이랬음. 그러니까 소희짱은 말조심을 좀 할 필요가. 이게 이간질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말이 있으면 확인을 해봅니다. 조심하라고. 저도 이제 가능하면 방송 중에 BJ들과 갈등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그 BJ 분량하고는 제 47년 인생에서 2번 만났습니다. 10몇 년 전에 술자리에서 우연히, 그것도 우연입니다. 제가 이제 의도한 게 아니라
인진이하고 북극곰하고 어디 갔다가 오면서 그 집 근처에 있다고 해가지고 만났고, 이번 최근에 만났을 때도 원래 북극곰하고 인진이하고 오랜만에 술 한잔 하는데 부천에 사니까 이제 뭐 인진이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같이 술 한잔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대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집스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르질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 대소사에 아무리 가까워도 그래서 북극곰도 좀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제 철학이기 때문에, 제 신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제 가족에 관련된 대소사에 아무도 초대를 안 합니다. 제가 아버지 때는 그때 막 경황이 없고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라서 이제 이방희님이 연락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제 워낙 고마운 분이고 또 바보스 동생들하고 잠깐 들린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좀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래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뭐 제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 제가 뭐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다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다 보니까 그냥 저는 조용히 그냥 이렇게 대소사를 그냥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소신이고, 그래서 제가 2번 만났는데 장례식장에 뭐 물론 가까우니까 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당사자가 저한테 알리지 않았고, 뭐 기사 보고 가는데 기사에는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BJ나 유튜버 기사들 매일 검색해 보거든요. 근데 없어요. 어디 장례식장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뉴커의 단신으로 부고로 이제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인진이나 북극곰한테 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없다가 오늘 연락이 왔어요. 오늘 이제 뭐 다 이렇게 맞췄다 해서 고생했다 이렇게. 왜냐면은 그 MC 인진이하고 북극곰한테는 정말 아끼는 동생이거든요. 불량이. 저도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제가 클린 UC 캠페인 한다면서 10년을 넘게 아프리카 TV를 떠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활동하거나 그런 BJ들하고 이렇게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소희짱도 마찬가지고요. 소희짱이 뭐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 서로 그 불필요한 얘기, 논란은 만들지 말자. 근데 뭐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내 얘기 안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팅창에서 물어봤겠죠. 채팅창에서 물어봤으니까 이제 한마디 한 건데, 그거를 또 다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대부분의 BJ들과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클린 UC 캠페인 때문에 더욱 그랬었고, 진짜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 가끔씩 봐요. 그 자주도 아니고 정말 막 몇 달에 한 번씩 만날까 말까 가까이 살아도 제 앞가림하고 제 가족들, 그 다음에 이거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생들도 바쁘고, 인진이도 아들이 둘이나 되잖아요. 가족의 가장이기 때문에 너무 항상 보면 나는 마음이 좀, 저도 힘들지만 가족들 책임지고 열심히 또 하느라고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북극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저도 자주 챙기고 좀 만나고 싶고, 그런데 제가 코가 석자고 저희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친하면 친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불량하고는 진짜로 제가 2번 만나서 술자리에서, 그것도 이제 MC 인진이 집이 근처라고 해가지고 만나고 가자고 해가지고 2번 만났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변명을 할 필요도 없고, 소희짱도 알고 있을 거예요. 소희짱하고도 왕래를 안 해요. 거의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할 때는 소희짱 앨범 나오면 홍보해주고, 뭐 유신쇼 특집 있을 때마다 그 출연료 다 챙겨주고 앨범을 사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다 챙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예전에 오죽하면 서운하다고 했겠어요. 예전에 어디였더라? 여기 바로 앞에 그 중앙공원이 바로 앞이거든요. 부천 중앙공원 제일 큰 공원인데, 그 앞에 북극곰하고 소희짱하고 3명이 왔었어요. 바로 밑에. 그래서 내가 형 그 앞이니까
오피스텔 앞이니까 잠깐 올라와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나보고 내려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뭐 삐지거나 서운하걸 다 떠나서 아 이건 아니다. 뭐 저 사람이 마음이 없구나. 그리고 뭐 소희장이 원래 성격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인진하고 북극곰하고는 연락을 계속 해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 BJ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BJ하고 연락하는 BJ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동생들 빼고는 연락이 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락이 왔었거든요. 한 3, 4년 전까지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 만나요. 제가 힘들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BJ 불량에 관련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BJ이고 왜냐면 활동 시기가 뭐 비슷했기 때문에 알았고 술자리에서 잠깐 만났지만 2번 만나서 같이 술도 마셨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왜 거기 누가 뭐 이렇게 대소사만 있으면 내가 안 갔냐 이런 심지어 저하고 적대적이거나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안 갔냐고 막 그럴 정도니까 뭐 같은 부천이고 인천이면 가면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소사에 저도 초대를 안 하지만 저도 요청을 안 하지만 상당히 신중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25년째 방송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제가 꼭 가야 되는 대소사면 갑니다. 가거나 제가 부득이하게 못 갈 경우에는 이제 부주라도 하는데 그게 아니면 상대방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저도 부담이 되고 나중에 이제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고 그러니까 제가 또 고인과의 좀 이렇게 인연이 있거나 만난 적이 있거나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뭐 아프리카 TV BJ들이 대소사 있을 때마다 왜 유씨는 안 가냐. 그 MC 인진이 결혼식 때에도 뭐 아시다시피 그때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초대도 안 했었고 저도 갈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사이가 멀어졌는데 굳이 나중에 화해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합니다. 제가 뭐 저와 관련된 저희 집 대소사로 공지를 통해서 뭐 어디로 오십시오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뭐 제가 뭐 어디서 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뭐 조카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뭐 제가 아프든 뭐하든 뭐 심지어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사실은 알려야죠. 결혼한다는 사실은 알리지만 초대는 안 할 겁니다. 그냥 가족끼리. 만약에 이제 신부가 원하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신부가 원하면 고민을 해가지고 아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저는 심플한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결혼식도 그러니까 저와 관련된 대소사에 있어서 제가 뉴커나 유튜브에 공지한 적도 없지만 공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제 평생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제 소신이고 제 신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 또한 다른 분들의 대소사의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는 점. 제가 뭐 예를 들었지만 제가 스타크래프트 중계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이종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결혼식에 참여를 했었고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항상 특집할 때마다 출연료가 많지도 않은데 의리 지키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오크가요제를 진행할 때 정말 큰 역할을 했었던 코알파 그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이제 카톡이 왔어요. 안 왔으면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때 꼭 가고 싶었는데 이제 군산이라서 가까운 곳이었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플 때 제가 고향에 갔을 때 상황이라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의금만 보내고 조의 표하고 이제 힘내라고 응원하고 그다음에 또 몇 달 전에 저하고 배틀그라운드 배그 훈련병 같이 했었던 모리슨 교관님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게 부고가 와가지고 카톡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또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고향에 있는데 인천에서 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참여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서 그때도 네, 조의표하고 조의금을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제 25년 방송에서 인연을 맺고 뭔가 제가 꼭 해야 될 도리다라고 하면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무슨 또 소희장한테 물어보고 또 인진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북극곰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난감한 게 제가 불량이하고 같이 방송을 했거나 방송을 같이 했거나 뭔가 방송 인연이나 뭐런 게 있다면 뭔가 뭐 다 엮여 있는 게 있고 뭐 평소에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불량도 저를 알고 저도 불량을 알지만 아니 2번 만났다니까 술자리 그때 MC 인진이 초대를 해가지고 불량을 그래서 같이 하고 했는데 뭔가 없어요 아무런 그런 게. 근데 뭐 이제 안티들이 그 트집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욕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밝혀주세요 저하고 무슨 인연이 맺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25년 동안 방송하면서 어떤 행사나 뭐 어디 방송이나 여기서 만난 모든 BJ들이나 유튜버의 대소사에 다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철구 때도 가야 되고 최군 때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돼요. 예? 행사 때나 뭐 이렇게 뭐 지스타 때나 아무튼 그럴 때나 만났거나 방송하면서 인연 맺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분들 대소사 할 때마다 내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제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포기하지도 않고 이제 또 소희장하고 이간질을 시키려고. 자 게시글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너무 오래 했네요. 굳이 뭐 길게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자 평론글 이번 영화를 만지다 1회의 아쉬운 점 1. 유신 얼굴이 메인인가 영화 포스터가 메인인가. 일단 영상 시작하자마자 유신 얼굴이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난 분명 영화 소개를 보고 싶은 건데 영상 포스터가 메인이 아니라 유신 얼굴이 메인임. 심지어 포스터가 유신 얼굴보다 작음. 이게 진정 영화 소개 영상인가 아니면 유신 왕콧구멍 자랑 영구상인가. 하다못해 썸네일만이라도 영화 포스터였다라면 좋았을 것. 저는 기본적으로 제 정신은 뭐냐면 유신쇼는 유신 겁니다. 나머지는 서브예요. 전화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가 메인이에요. 참여자는 서브입니다. 뉴스 가기도 마찬가지고 먹쇼 먹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유신쇼예요. 유신쇼에서 뭐 뉴코 오리지널 만들어가지고 영화 리뷰를 하면 유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영화 이 올빼미는 검색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보가. 굳이 유신이 리뷰하는 내용 들으려고 영상을 보는 거지 영화 정보를 보려고 올빼미를 제 유신쇼 클릭해가지고 유신의 영화를 만지다를 보는 미치광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검색하신 분들 그럴 수 있는데 유신이 영화 올빼미에 대해서 어떻게 리뷰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모르고 보는 사람 빼고. 근데 무슨 영화 포스터를 대문짝만하게 하고 무슨 뭐 예고편을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왜 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내가 영화 리뷰 유신의 영화를 만지다를 하는 이유는 유신이 영화 올빼미를 보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추천해주고 싶은지 어떤 게 포인트인지 이걸 설명하려고 10분 동안 얘기하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영화 대문짝만하게 그걸 해요? 유신이 주인공이에요. 유신쇼의 모든 컨텐츠의 주인공은 유신입니다. 누군가 돈 주고 컨텐츠를 의뢰하지 않는 이상 유신쇼나 뉴코에서 제작하는 모든 컨텐츠의 주인공은 유신이에요. 제가 복돌이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복돌아, 너는 내가 카메라를 맡기면 나를 중심으로 찍어라. 사람들은 유신을 보려고 이걸 보는 거지 배경이나 풍경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배경이나 풍경 보려면은 유튜브나 이런데 블로그에 영상이나 사진 엄청나게 잘 찍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업데이트 하는데 누가 유신쇼를 보냐. 미치지 않고서야. 촛불 집회에 나가 있는 유신을 보려고 보는 거고, 함께 어디 관광지든 여행지든 행사든 유신 보려고 하는 거다. 거기 참여한 유신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딴 데 찍지 마라! 그런데도 아직도 딴 데를 찍어, 얘는. 화나 죽겠어요. 내가 바보스들에게 화나는 거는, 먹돌이는 너무 먹는 걸 밝힌다는 거. 너무나 먹는 걸 밝힌다는 거. 그다음 복돌이는, 예, 나를 중심으로 찍으라고 하는데 자꾸 배경만 찍는 거. 예. 그 다음에 짠돌이는, 예, 꼭 잘 참석하다가 또 중요한 시점에 꼭 빠져. 모임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영화 리뷰든 나발이든 뭐든지 간에 유신이 주인공이다. 지랄하지 말라. 누가 의뢰해가지고 내가 돈 받고 광고 받고 찍는 영상 아니면 내가 나오는 내가 주도돼가지고 하는 영상은 내가 주인공이다. 두 번째, 걸리적거리는 느끼한 목소리. 후반에 가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초반에 목소리를 너무 깔아버림. 진짜 이것 때문에 1분 만에 꺼버림. 그리고 저녁에 다시 이어서 봤음. 그냥 평소 방송할 때 목소리를 얘기하면 좋은데 뭐타로 느릿느릿하게 목소리는 또 깔아가지고 듣기 불편하게 하는 건지. 쳐보지 마! 이 개불 낙지 같은 인간아, 너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만드는 영상이지. 아니, 이 리뷰 영상이 후원 받냐, 협찬 받냐, 돈을 주냐, 후원을 하냐, 뭘 받냐. 내 의지로 내가 만드는 거야. 쳐봐. 목소리가 느끼하든 지랄하든 지 목소리는 외구 앞잡이 낙가무라 목소리 같은 놈일 거 분명합니다. 분명히 무슨 천공 목소리일 거야. 내 목소리는 이래. 길을 받아서 그래. 응? 지는 무슨 천공 목소리가 생길 것 같은 게 어디서 목소리 지적을 하고 자빠졌어. 듣기나 하지. 컨셉이에요, 컨셉. 아니, 영화를 만지다 하잖아, 만지다. 영화를 만지다니까 그 느낌으로 연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지랄 연병 내가 아나운서야? 아나운서 진행하는 거 보려면 MBC 영화 프로그램을 봐. KBS나 SBS나. 아니 무슨 뭐 아나운서 진행하는 걸 원하고 자빠졌어. 지랄 유튜브에서 연병하고 자빠졌어. 천공스님 리듬 체조하다가 디스크 걸린 소리하고 자빠졌어. 세 번째, 유신에게 답을 바란다. 영화를 만지다는 영화 리뷰 대 영화 소개 둘 중에 무엇이냐. 리뷰야 리뷰. 영화 소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본 영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네 번째, 영화 리뷰가 더 인기가 많을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상으로 결말까지 스포해주는 영화 리뷰를 좋아함. 굳이 중간에 끊어버린 영화 소개만 보고 결말은 또 직접 영화를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을 들이기는 싫어함.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저는 영화 내용 알면 영화 보기 싫거든요. 나는 내가 영화 리뷰를 하는 건 내가 영화 봤어. 너도 봐 임마. 이런 컨셉이지. 영화 리뷰 30분짜리 20분짜리 쳐보고 누가 영화를 보냐?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영화 좋아 광이나 이런 사람 아니면 아니 영화 30분 뭐 무슨 40분 20분 리뷰의 내용 다 있는데 뭘라고 쳐봐. 그게 다 핵심인데. 대부분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내용이 전부야. 더 볼거리가 없어. 시간 낭비야. 그냥 대충 이거 뭐 영화 내가 다 끝까지 안 볼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호기심에 시간 때우려고 30분짜리 40분짜리 리뷰 쳐보는 거지. 누가 할 일 없어 그 영화를 2시간 1시간 반 3시간씩 쳐보고 있냐. 시간이 그렇게 없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자, 결론. 유신이 지금까지 시도한 여타 다른 컨텐츠들과 같이 일회성으로 이용되고 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함. 하든지 말든지. 협찬받아서 하냐? 평점 10점 만점에 2.5점. 만일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올 경우 10,000원을 후원할 예정. 그냥 그 10,000원 갖고 지옥 가. 예, 그 10,000원 갖고 그냥 지옥으로 그냥 가버려. 그냥. 자, 5위 여비제이 타미미 사건 350만 개 쏜 회장이랑 고소 진행 중. 3억 5천 쏘고 돈 떨어지자 여비제이한테 돈 빌리기 시작. 알고 보니 회장 김아무개가 중고나라 문제 있는 사람이었음. 고소 진행 중. 그렇군요. 자, 또 패드립이 하나 올라왔고요. 자, 먹쇼예전 KS님께서 10만원 먹쇼먹방 후원 미션을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유신님 항상 많이 못 사드려 항상 많이 못 사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여서 항상 많이 못 사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목쇼 신청합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목쇼 잘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진짜 진심으로 마지막 목쇼가 되겠네요. 안타깝지만 이제 저의 노력은 끝이 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더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힘들 듯 합니다. 그래도 더 많이 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다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우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자리 6위. 매일같이 후원 들어오는 거 저도 부러워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십만원씩 후원이 들어온다고요?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무슨 내가 우리 방송에 후원이 하루에 몇십만원씩 들어와요. 숫자를 못 외우나 봐. 자, 이번 주 토요일 KS님의 50회 연속 먹쇼 예약이 됐습니다. 메뉴는 나중에 정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돈줄 하나 끊겼네. 먹쇼 가지고 장난질 치면은 차단된다고 말씀드렸었죠. KS님은 지금 한 달째 먹쇼 끝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낚여가지고 한 명이 영구 차단되셨습니다. 지옥에나 가버리시고요. 자, 돈줄 하나 끌겼대. 안티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자, 사적인 질문은 하지 마시고, 평론가, 아래 평론글 쓴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2회 기다리겠습니다. 얘 개 같은데, 코아주. 느낌이 코아주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뉴스, 그리고 연말 특집으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유신 영화를 만지다. 영화 리뷰.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녹화를 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반응 봐서 저는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후원도 좀 빵빵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이상한 나라의 대변인.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신딸 유군비가 1시, 영상들은 낮 1시에 다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 가수인데 말입니다. 보컬 트레이닝은 유신의 가수 도전기, 가수 인증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보스 시즌2 첫 촬영은 그 짠돌이가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일단은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연기가 됐고요. 12월 23일 날 여기 맛집 맞아요. 고향에서 촬영해가지고 이날 공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바보스 시즌2는 12월 30일 날 공개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상황 스케줄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뉴커 홈페이지 방송 공지 게시판 편성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신쇼 단톡방 공지사항 참고하시면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자, 민주당 윤석열 해임 건의안 거부된 이상민 탄핵. 대통령실 해임 건의안 내면 이태원 참사 국조 거부하겠다. 이게 얼마나 반헌법적인 얘기냐면, 국회에서는 과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게 국회입니다. 물론 여야가 협의해서 대화하고 타협해서 통과시키는 게 우선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윤석열 해임 건의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 이제 그걸 만약에 그 대통령이 또 거부하면 이상민을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위헌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해임 건의안을 내면 이태원 참사 국조를 거부하겠다. 대통령실은 이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법대로 하겠다.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과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아나 봐요, 진짜로. 미쳐 돌아가는 거 같고. 그래서 오늘 결국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 결정을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건의안 발의를 이제 의원총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를 12월 초쯤에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윤석열은 뭐 아직 발의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거부할 거다가 나오는데 거부하면 바로 탄핵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없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행안부 장관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뭐 이번에 뭐 그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것 어떤 그 지시나 이런 걸 그게 다 위법해요. 지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게 다 위법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게 되면 바로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이상민의 바로 헌재로 가가지고 헌재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심의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거의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망신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뭐 지금은 뭐 반신반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국을 행안부에 만들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나중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왼팔인 윤석열 대통령의 왼팔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이 돼버리면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그 다음은 한동훈 차례입니다. 독직 폭행 무죄 나온 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한동훈도 이제 탄핵 사유가 차곡차곡 쌓일 만큼 쌓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 속내는 이재명 비리 은폐 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는 지금 정말 어제 얘기했었죠. 58명. 예, 지금 다른 데에서 보도된 거 보면은 이재명 수사만 하고 이재명과 가족 그 지인들 털고 있는 검사 숫자가 58명입니다. 특수부 검사가. 특수부 검사의 대부분이 다 이재명과 문재인에게 붙었어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게. 아니 역대급 이렇게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할 때 뭐 수사진이 얼마다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관련된 수사에 특수부 검사들이 거의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만 58명? 근데 뭘 비리를 은폐를 해요? 아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있습니까? 이미 특수부 검사가 58명이 붙어가지고 불철주야 이재명만 털고 있고 나머지는 문재인 정부 털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비리 은폐를 하는 거죠? 검찰 대장동 화천대유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징역 15년 벌금 50억 뇌물 25억 원 추징명령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거 당연한 거죠. 검찰에서 대장동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근데 퇴직금으로 받았다, 뭐 아팠다, 열심히 했다라고 막 우기고 있는데 뇌물이잖아요. 뇌물이 1억이 넘어가면 이게 엄청나게 세요. 예.
뭐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 벌금형이 이 뇌물이. 그래서 지금 50억이니까 곽상도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다가 벌금 50억 그리고 뇌물 25억 원을 추징명령을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뇌물을 준 김만배는 징역 5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게 때렸어요, 구형을. 김만배는 징역 5년인데 남욱은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뇌물을 억 단위로 엄청나게 줬는데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뇌물을 준 사람은 김만배 징역 5년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받은 사람은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에 25억 추징명령인데 뇌물을 엄청나게 준 수십억을 준 김만배는 징역 5년. 더 놀라운 거는 억 단위로 뇌물을 준 남욱은 징역 1년이 구형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유동규랑 남욱 어때요?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사가 지금 살짝 설렜어. 그러면서 지금 징역 1년이 말이 됩니까? 억 단위로 뇌물을 줬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세게 구형해놓고 뇌물을 준 사람은 1년, 달랑 1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김만배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게 3년이었던가 5년이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게 제 기억으로는 3년. 그러니까 징역 3년까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남욱 징역 1년은 충분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 과연 이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재판부가 무조건 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세게 구형해놓고 뇌물을 준 사람은 저렇게 솜방망이로 했는데 재판부가 넘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의가 죽어가는 거죠. 윤석열 불법과 타협 없다. 업무 개시 명령서 송달 시작. 제발 좀 이 김건희나 최은순이나 한동훈에게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국토부 화물차 기사 350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 송달. 화물연대 압박 본격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다 그 등기로 보내야 돼요. 등기로. 우편으로 등기로 보내야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문자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어떤 매체를 보니까 문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복귀하라고. 문자로. 아니 법을 지킨다면서요. 법치한다면서요. 불법과 타협을 안 한다면서요. 아니 등기로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등기로 당사자에게 전달이 돼야 그 명령이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꼼수로 문자로 보내는 거. 문자는 효력이 전혀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온갖 쓸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사용을 하면서 상대방은 무조건 법을 지켜라. 악법도 법이고 우리가 조작한 법도 법이고 만들어낸 법도 법이고 뭐 이런 겁니까?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다. 이게 하나하나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일리지 여러분들 막 지금 당장 물러나라 그러시는데 쉽게 했어요. 거기에 어떻게 올라갔는데 쉽게 내려오겠습니까? 거기 돈과 권력과 모든 게 쌓였는데 그리고 그렇게 쌓인 만큼 나중에 중죄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이 세게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 반드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불법과 타협이 없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나서서 하라는 게 아니라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과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는 지금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공수처는 사실 그냥 명목상 검찰개혁의 상징물로만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 욕을 먹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천공 스승께서 나옵니다. 모든 사건에 이 천공 스승이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천공 스승, 노동자 퇴치,
유튜브 영상 망언 뒤에 윤석열 대통령 노동개혁령 발동. 노동개혁령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개시 명령이죠. 이게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단 한 번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징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화물 이 연대가 뭐 노동자라고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서는 자영업자라고 했다가 이게 윤석열 정부의 논리거든요. 이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와 이 노동자 요게 이꼬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영업자는 말 그대로 한 명 한 명이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장님이세요. 네. 화물연대의 그 차주, 이 화물 차주들이 한 명 한 명이 자영업자로서의 사장이죠. 노동을 하지만 당사자들이 만약에 노동자가 되면은 고용이 돼서 아니면 계약 관계로 그 회사에 소속돼서 노동하는 거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 유리한 대로 왔다 갔다 이게 위헌적인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냐 아니면 본인들이 그 영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영업자냐 이거는 분명히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거를 지들 마음대로 섞어가지고 짬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공스승이 유튜브 채널에다가 노동자 퇴치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국민의힘 모 의원이 뭐라고 그랬더라? 민주노총은 뭐 없어져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 OECD 선진국 어느 국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노조에 대해서 불만이나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노조를 없애버려야 된다. 퇴치시켜야 된다. 나는 살다가 이런 정권은 정말 이명박 박근혜 때도 뭐 반 노동자 정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정책이었습니다만은 야 진짜 이 천공스승 이꼬르 윤석열의 이 공식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공 내 말이 맞아요. 어? 노동자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위기야. 이 노동자가 문제야. 청공수님 문적이 청소수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도 노동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걔네들은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챙겨야지. 윤석열도 밑에 사람 챙겨야지. 그럼 다른 국민이나 노동자는요? 안 돼. 아니 지들 가깝고 측근들이나 지들 지인들은 졸라 꼼꼼하게 챙기면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국민들이나 노동자들 생계 지금 뭐 400번에 몇백 번에 하나고 하는데 기름값 올라가가지고 다 빼니까 200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비싼 화물차 사는데 빚내고 그 비싼 차 사가지고 또 관리하고 다 그거 화물차 하나 펑크 나면 10몇만 원이 나간대요. 펑크 그거 하나 하려면 그 일도 못하고. 그럼 몇십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비나 그런 것들은 개인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영업자한테 매출로 그게 수입이라고 순수익이라고 얘기하는지 이 수구 언론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렇게 왜곡되게 계속해서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은 야, 이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들 몇백만 원씩 뭐 한 달에 벌면서 그게 아니라니까? 총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나오면 그거에서 기름값, 뭐 수리비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남아야 순수익이 남는데 그게 200이 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운전하면서. 근데 그게 부러우세요? 그럼 니들이 하든가. 뭐 저기 서울신문인가 어디서 보도됐다면서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하는데 알바 구한다고. 뭐 하루에 일당이 10몇만 원이라고 막 한심합니다. 자, 뉴스버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윤석열 청담동 술자리 제3의 인물이 첼리스트에게 2회에 들었다. 아니,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전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거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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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전 남친에게 거짓말을 했어 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목격자가 말이에요. 제보자가 들었다는 얘기를 한 그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에 그 들었다는 이 제보자가 한 명이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저기 이제 제3의 인물이 나왔어요. 이 제3의 인물은 첼리스트에게 무려 2회를 들었다는. 그럼 걔한테는 왜 거짓말한 거야? 만약에 이 제보자의 말이 맞는다면 전 남자친구한테는 밤에 어디 있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장황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첼리스트한테 2번이나 들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야? 걔한테도 거짓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첼로리스트가 겁먹어서 경찰 가서 나 전 남친한테 거짓말했어요 라는 진술을 나오자마자 그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나 더 탐사를 엄청나게 막 밟아 제끼고 막 수거 언론에서 밟아 제끼는데 아직 이 사건은 종료가 안 됐어요. 아직 이 사건의 제보자인 전 남친이 제보를 철회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제보자까지 나와가지고 추가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뭐 통신 기록 그 스마트 그것도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이 나오면 지금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나 첼리스트나 이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수시로 바뀝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 사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ING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보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첼로리스트가 전 남친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는 왜 또 거짓말을 했는지를 또 밝혀야 되겠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에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구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한동훈 집에 찾아간 더 탐사 기자들 법안 지키면 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야. 야발라바라야. 야, 기자한테. 예전에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나 그 딸이 혼자 자취하고 있는 자취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지금 그거 때문에 조선일보가요? 어디 TV조선인가요? 그 기자들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린 젊은 딸 집에 혼자서 있는데 거기 막 기자들이 쫓아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기자들이 앞에가 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이 현관에서 키 눌러야 되는데 그걸 까먹어가지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윤석열의 공정이나 이 법에 대한 기준은 자기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아니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우면 돼요. 근데 현직 장관이 현직 대통령이 취재를 목적으로 집에 찾아간 현직 기자에게 법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된다. 이게 지금 뭐 깡패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깡패입니까? 난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낮에 매불쇼에서 수요 난장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나도 최근에 뭐 취재한다고 우리 집에 앞에서 뻗치기하고 막 나 괴롭히고 막 찾아오고 막 너무 기자 싫었다. 정말 싫다. 하지만 기자는 원래 그런 것이다. 이 씨발라 먹을 수박통아. 이건 내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사람들이 뻗치기하고 막 따라다니고 막 심지어 다리까지 다쳤잖아요. 박지원 원장.
막 거의 자기 개인 삶이 없을 정도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그런데 본인은 공인이잖냐. 공직자였고 공인이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 그걸 감수 못하면 네가 내려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맞는 말이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렇게 취재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자기 그냥 말하는 거 받아 써주는 그런 기자만 기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권에 그렇게 강력하게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취재하는 게 그게 기자 정신이고 그게 언론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쓸데없는 나쁜 짓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탐사가 그렇게 집에 찾아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차로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보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자는 그렇게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언론사와 기자의 사명인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더라도 공직자나 공무원들, 공직자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연예인들이나 무슨 유명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나 막 쫓아다니고 하면 너 바로 고소야. 예. 내가 말하는 거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셀럽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공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직자나 고위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런 책임을 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해명을 하고, 아니 더 탐사나 이런 데 취재 오면 자기 입장 밝히고 질문지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팩스로 답변해서 보내던가,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장관이 고소고발만 하고 있어요. 무슨 법무부 장관이 고소고발만 하고 있어. 조국이 그랬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랬습니까? 박범계가 그랬습니까? 무슨 법무부 장관을 고소고발을 하려고 된 것 같아. 자, 그리고 다른 내용입니다. 다음. 자, 이게 나왔습니다.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 Congratulations, celebration. 한동훈 법무부 장관 get out now. 네, 이제 아웃이죠. 한동훈도 이제 해임 건의안 탄핵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한동훈 탄핵 사유 첫 번째, 법률적인 근거 없이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사검증단을 만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높은 무슨 대법원장이라든가 헌재 소장이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사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원래 그 공직자나 공무원의 인사권은 인사혁신처, 이 국무총리 산하의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인사혁신처장이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인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 정권까지는 청와대에서 그거를 위임받아서 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공직자와 공무원의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민정수석이 모든 부서에 다 조율을 하고 인사검증을 해가지고 보안을 지켜가지고 해왔는데, 이제는 무슨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거의 소통령이라고 하죠. 인사검증단을 통해서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고위 사법부 인사검증을 다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 모든 사람을 다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인사검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 아닌 겁니까? 그거 실세 아니겠어요? 이 사람 검증해봤는데 안 됩니다. 대통령 보고하면 대통령 임명하겠습니까? 자기 오른팔인데. 이거 탄핵 사유. 자, 두 번째 탄핵 사유 오늘 생겼죠? 대법원에서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욱 검사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이 이 독직폭행 정진욱 검사가 이게 뭐냐면 채널A 기자와 이 검사와 검언유착 그 의혹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검사가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만지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준영 검사가 그거를 다른 걸 조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압수하기 위해서 하다가 넘어진 사건이에요. 소파에가 넘어진 사건인데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키웠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현직 검사가 검사장급 한동훈을 독직 폭행했다 라고 엄청나게 조중동을 포함한 수구 언론에서 정준영 검사와 그 수사검사들 팀을 엄청나게 욕했죠. 그래서 결국 그 흐름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열심히 싸워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1심 때 유죄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뻔뻔스럽게 엄청나게 정준영 검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준영 검사의 그 역할은 수사 검사로서 반드시 그 스마트폰을 압수해야 돼. 근데 지금 그때 한동훈 그 아이폰 비밀번호 끝까지 안 알려줘가지고 결국 지금 반환받았지 않습니까? 수사 진행 안 되고. 수사 진행이 일반 사람이라도 수사 진행이 안 되고 그걸 돌려줬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그 돌려받은 아이폰을 훼손하거나 없앴거나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건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돌려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아무튼 이 정준영 검사가 독직폭행 무죄 확정됐기 때문에 무고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역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당연히 수사에 협조를 해줘야 될 한동훈이 협조 안 해주고 비밀번호 안 해주고 심지어는 수사검사를 독직폭행으로 몰아가지고 온갖 망신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치욕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진상 범죄 증언한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 1년 전에는 정진상 모른다. 그러니까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그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관련된 그 관계를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또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진상 범죄에 대해서 증언한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이 1년 전에 그 뉴스타파 기자와 인터뷰할 때는 자기는 정진상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당히 유동규, 그 다음에 남욱, 그 다음에 이 자금책 조우영까지 이 대장동 게이트에 자금을 댔던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거에 대해서 이 부실대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숨기려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그러니까 이 투자 자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수사를 당시에 맡았던 게 윤석열 특수부. 그리고 그 자금책,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의 변호를 맡았던 게 박영수 특검, 전 특검으로 본 것 같습니다. 다 엮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동 특검, 맨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하자는데 안 해요. 우리가 뭐예요? 특검 안 하자는 놈들이 범인이잖아요. 항상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거예요. 특검을 거부하면 그게 범인이다. 아니 후보자 시절 때는 그렇게 특검하자고 대장동 특검하자고 해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또 안 하잖아요. 자, 김어준 뉴스공장 상표권 신청, TBS와 결별 준비하나. 결국은 지금 이제 TBS 예산 삭감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 요것도 오세훈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언론 탄압과 관련해서 직권 남용으로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언론사 TBS가 지금 버젓이 있는데 그걸 지금 서울에서 예산을 다 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가 광고 허가를 안 낸 거예요. 아니, 서울시에서 너희 재정 다 주는데 무슨 광고를 하냐. 지금 라디오 시장이, 광고 시장이 포화 상태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방통위에서 광고 허가 나와서 안정될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오세훈 시장이랑 지금 국민의힘 다수가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밀어붙여. 나는 국민의힘이 웃긴 게 뭐냐면
서울시 의회에서는 지들 다수라고 해서 지들 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결로 하려고 하면 또 욕을 한단 말이에요.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TBS를 압박해가지고 이제 내년도 예산 또 삭감하고 주고 2024년도부터는 아예 이제 독립해라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TBS 쪽에서도 이 서울시의회 TBS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방통위에 상업 광고를 허용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이 최근에 상표권을 신청한 거는 TBS와 결별을 하고 그 뉴스공장 팀이 그대로 딴지 방송국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일부에서는 더 제일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더 이슈가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TBS는 공영방송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되거든요.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어준이 TBS 뉴스공장 때문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의 수위 조절을 했어요. 욕설도 안 하고 수위 조절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어준이 오히려 TBS를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면 딴지 방송국에서 매일 아침에 뉴스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은 졸라 편해. 왜? 자기 딴지 벙커원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오히려 TBS까지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요. TBS까지 출퇴근할 필요 없고, 아침마다 그냥 그 벙커원에서 생방송하면 되는 거야. 벙커원에서 생방송하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이제 벙커원이 제대로 이제 역할이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김어준이 이제 TBS 뉴스공장 중심으로 언론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다시 딴지로 와가지고, 지금 딴지 방송국이 구독자 수 100만 돌파했잖아요. 100만 돌파한 데다가 한 번 이 다스베이다 공개할 때마다 진짜 동시 접속자가 몇만 명씩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10만 명 넘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이 더 늘 수가 있고 뭐 슈퍼챗이라든가 멤버십 수익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더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TBS는 투자해 놓고는 김어준을 뺏기면은 사실상 알맹이가 TBS 시청률 추락하는 거는 뭐 안 봐도 그만이고, 그러면 아침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벙커원에서 생방송하고 그 다음에 신장식 변호사 옮겨가면 돼요. 딴지 방송국으로. 딴지 방송국에 그러면은 아침 방송 이어가지고 계속 생방송하고 손님들 와가지고 그 생방송 하는 거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거기가 이제 더 커지는 거니까. 지금 이 윤석열과 오세훈 때문에 김어준은 더 커지는 거예요. 아예 브랜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TBS가 투자해가지고 뉴스공장을 키웠는데 그 뉴스공장 브랜드를 그대로 딴지방송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TBS의 시청률을 이끌었던 김어준, 신장식,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딴지방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시청률을 SBS나 MBC나 KBS에서 그런 진행자 스카우트 하려면 억 단위 써야 되거든요. 억 단위 써야 되는 거예요. 억 단위. 자, 김성령님 자꾸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잠깐만 삭제. 저 사람은 아까부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의 리듬을 끊고 있네. 아무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오히려 TBS와 결별하면 TBS는 정말 큰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고, 오세훈 때문에, 국민의힘 때문에. 이제 김어준은 TBS 뉴스공장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끌고 딴지 방송국으로 가서 뉴스공장 그 팀들과 그 PD나 작가들 그 팀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튜브에서 아주 더 막강한 채널이 되겠죠. 완전히 이제 막강한 매체가 되고 오히려 더 세게, 더 강하게 정권을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냥 거리낌 없이. 뉴스공장에서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밸런스를 지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 인사들 데려다가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민주당 인사가 있으면은 국민의힘 인사 얘기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적 방송으로서의 기계적인 밸런스를 지켰었는데 이제는 딴지 방송국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죠. 뭐 나온다면 좋겠지만. 자, 하여튼 윤석열, 오세훈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지하철 1호선 8호선 총파업 정치적 파업 아니다. 서울시 출퇴근 정상 운행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치적 파업이 수단이 되면 시민들 용납 않을 것. 진짜 윤석열하고 오세훈하고 간악하고 사악하고 나쁜 인간인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정권 초에 화물연대가 못 살겠다 파업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수습했다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안전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화물연대랑 약속을 해가지고 너무나 이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게 나쁘기 때문에 안전 운임제, 안전도 지키고 최소한의 수익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운임제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몇 개월 동안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들고 일어나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파업을 한 건데 그걸 지금 불법이라고 엄단한다고 하면서 협박질을 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이 화물연대의 차주들은 자영업자들이에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어떻게 자영업자를 강제로 노동을 시킵니까? 위헌적인 거죠. 그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게 이게 명령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됐던 건데 그걸 하고 있고 오세훈 이거 봐보세요. 지금 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한 이유도 오세훈이 1년 전인가 예전에 제가 이제 보도된 거를 참고하면 오세훈이 시장에 약속을 했대요. 자기가 이 서울교통공사의 인력들 막 자르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최근에 오세훈이가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나 오세훈이나 국민의힘 애들이 권력을 잡으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 서울교통공사 노조들도 오세훈 시장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파업을 한 건데 정치적인 파업을 몰고 가는 겁니다. 정말 사악한 인간들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노조랑 협상했을 때 반드시 뭐 인력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력 감축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당연히 노조에서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파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임금 관련해서 노조들이 이의제기하고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디가 문제라는 거죠. YTN도 지금 그 시청률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져서 인기 있던 그 진행자들 다 빠져가지고 자 이제 YTN도 그렇고 TBS도 그렇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를 안 봐요 이제. 그러니까 YTN도 사실상 예전 같지 않고 24시간 보도 채널이라고 해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제 YTN 안 봐요. 저도 안 봐요 YTN. 그 다음에 TBS도 김어준이나 신장식 변호사나 다 빠지면 누가 보겠습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TBS를. 예전에 저 솔직히 말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기기 전까지 TBS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방송국답게 만드는 YTN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뭐 이런 사람들 이동영 이런 사람들 있을 때는 괜찮았었죠 반응이. 돌발 영상도 보수정권 때 없어졌다가 겨우 최근에 생겨가지고 돌발 영상도 근데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돌발 영상이. 자
지금 뉴스가 반도 안 왔어요. 자, 경찰청 특수본 참사 당일 119 신고자 2명 사망. 이임재 총경 위증 논란은 수사 안 해. 그 특수본의 한계성이죠. 특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국정조사하면서도 나와서 결국 이 이태원 참사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경찰청 특수본에서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래서 그 수사청, 그 중수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수청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게 독립적인 수사청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위에 사람들 수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참사 당일에 119 신고자 우리 그 지금 위험하다라고 신고했던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밝혀서 충격적인 일이고 이상민부터 줄줄이 다 탄핵을 하고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영구 추방해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지한 아버지 유족들 전화번호 공유 못하게 공무원 교육 분통 이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비판 여론에 뒤늦게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 TF 만든 행안부.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정부에서 나서질 않으니까 연락처도 안 주고 계속 시간만 끄니까 참지 못한 유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정부를 비판하니까 그제서야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 TF를 이제서야 만든 겁니다.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 한 달 만에 공개된 경찰 무전망 참사 1시간 전에 경찰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려라고 지시했다. 죽으란 얘기죠. 아니 안 그래도 그 헬로윈 그 축제 때 안 그래도 지금 인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압사 직전까지 갔는데 참사 1시간 전에 무전망으로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려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왜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안전 요원도 없고 경찰도 없 기동대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끼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찰 무전망으로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거겠죠. 이런 지시를 과연 누가 위에서 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경찰청 특수본에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거죠.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무혐의 처분. 오늘까지 그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그 공소시효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로 이렇게 공부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출국일이었을 거예요. 오늘이 출국일인가? 오늘 그 이동형 TV에서 그 외교 관련된 그 프로그램 그 진행하고 바로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거는 며칠 전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기사가 막 나왔었잖아요. 송영길 그 대표도 어이가 없어 하던데, 아니, 수사를 그게 심각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쌍방에 다 취하하고 이제 끝내기로 했던 사건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과잉 충성으로, 송영길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막 떠가지고, 그럼 송영길 전 대표 유학 해외 못 가나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공소시효가 오늘까지였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학생 31,47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일주 전보다 1,463명이 증가됐다고 하네요. 학생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추워지고 나서 몇만 명 단위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방역 하겠다는 윤석열과 안철수는 관심도 없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난리쳤던 두 인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재확산하고 나서 사망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1위 했었죠. 확진자 1위 해가지고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했었는데 지금 이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관저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술 퍼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에 땅콩 쳐먹었다고 하지 않나. 정말 이 죄를 어떻게 다 벌을 어떻게 이 죄에 대한 벌을 어떻게 천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눈물로 고통으로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윤핵관 부부 동반하고 예? 국민의힘 지도 불러가지고 술 처먹고 신나게 정말 0.7%로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과방위 소위 통과 주호영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적극 요청 이게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KBS 이사회 그 다음에 MBC 사장을 임명하는 이 박문진 이사회 이 뭐 EBS 이사회 교육방송 이사회가 여야가 추천하는 그 의원들이 했습니다. 여당 야당이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숫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논란이 항상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진작에 민주당 정권 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인원을 21명으로 늘리고 11명인가 해서 21명으로 늘리고 그 21명에서 정치인은 국회에서 5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언론 단체, 언론 학회에서 몇 명, 그 다음에 몇 명은 직능단체, 뭐 PD협회라든지 기자협회라든지 기술협회라든지 이런 직능단체, 그리고 이제 시청자 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21명을 하고 사장을 임명할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 추천위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받게 할수록 인원을 늘려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3분의 2를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 중에 한 명씩 탈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정치권에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상당히 개혁적인 방법인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대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정은 딸 김주애 10살에 이미 후계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뭐 아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김정은의 딸, 둘째 딸인가요? 김주애가 후계자로 결정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부산 엑스포와 사우디 수주 거래설 제기한 민주당의 저급한 가짜뉴스 공식 사과 요구. 아니 윤석열은 사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한동훈도 그렇고 이상민도 그렇고 사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맨날 야당한테는 사과하래. MBC에 사과하라고 그러고 니들부터 좀 사과 좀 해라.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의심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빈살만이 한국에만 왔다가 일본 가기로 했는데 취소하고 돌아갔거든요.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빈살만. 그리고 뭐 윤석열이 관저에서 모임에서 뭐 빈살만에 대해서 막 언급하면서 친한 척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뭐 부산핵 스포 유치한다고 예? 그 방탄소년단도 막 억지 춘향으로 공연시켜 놓고는 제대로 지원도 안 하고 근데 만약에 부산 엑스포하고 사우디 수주 거래를 했다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 탄핵 사유죠. 국가 이익을 국민을 기망한 거죠. 자,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연내 수사 마무리 수순. 이거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해가지고 그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 전 그 해양경찰청장 구속했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개망신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구속영장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하면은 거의 스토킹 수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노란 어떻게 나중에 검찰이 다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 검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여성 검사분께서 얘기한 게 있어요. 검찰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박은정 검사인가? 박은정 검사님인가? 차장 검사님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문정 검사님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이 특수부가 표적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했다면 공소시효를 없애고 그 관련된 검사나 판사, 수사관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경찰, 판사 다 국가 권력이거든요. 권력입니다. 권력층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 포함해가지고 이 국가 권력이 그러니까 이 권력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렇게 했다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그게 누가 됐든 뭐 시켜서 했든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표적수사나 먼지털이직 보복수사가 없어지는 것이고 기사가 아직도 남았네. 초반에 다른 얘기 좀 했더니 자 노란봉투법 야당 환노위 소위 단독상정 여당 민노총 방탄법 철회 요청. 근데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만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들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국가가 권력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몰아가서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 노조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당연히 헌법상의 권리죠.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은. 그거를 보수정권에서 맨날 불법이다 해가지고 국가에서는 공권력으로 밟고 기업에서는 천문학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밟고 그걸 막기 위한 법이에요. 검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 2년여 만에 다시 수사. 이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그 휴가 의혹은 무혐의가 나온 사건입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다 무혐의를 받았는데 새로운 사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내 방송에서 추미애 전 장관 특검 임명하자고 하니까 들었나? 내 방송을 들었나? 지긋지긋합니다 진짜로. 정권 7개월 차.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이미자 선생님 목소리에 국민들 울고 있어. 전 좀 이 청담동 술자리 그 첼리스트의 전 남친이 좀 화끈하게 나서가지고 좀 하려면 이렇게 숨어서 하지 말고 더 탐사나 뭐 MBC나 그 공동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을 끄는 건 있어요. 청담동 술자리 제3의 인물 첼리스트에게 2회 들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동백아가씨 도리도리 아저씨 고발 장관 아저씨. 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여사는 관져서 맥주 내줬다는데 이태원 유족은 물도 못 넘겨 입 꿰매고 싶다더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수 이랑 늑대가 나타났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 공연의 검열 의혹에 문체부 별도 입장 없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저기 역사교과서인가? 교과서에서 성평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빠졌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한동훈 미행 시민언론 더 탐사의 접근 금지 명령. 왜 내렸을까요? 지들도 겁나니까. 이신점심이죠. 이심전심. 자, 경찰 더 탐사의 접근 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장관 주소 담긴 문서 보내. 경찰 이렇게 어리버리. 아니 경찰에서 이제 더 탐사의 접근 금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주소가 담긴 문서가 함께 보내드렸다고. 대법원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낸 손배소송 파기환송. 경찰 불법 무력 진압
방어하면서 노동자들이 경찰 장비 손상 입히게 됐다면 손배 책임 지울 수 없다는 취지.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보수 정권 때마다 이 노동자들 파업을 불법으로 밟으면서 이거를 무력 진압하면서 무조건 형사 소송하고 민사 소송해가지고 밟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아니 경찰이 불법 무력 진압했으면서 그걸 방어하는 노동자들이 경찰 장비를 손상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손배를 할 수 있느냐? 너희들 불법 무력 진압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파기환송해가지고 노조들에게서 책임이 아마 나가고 오히려 경찰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를 받던 은혜로 교회 100억대 신문 광고 하니까 이단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교회라고 해서 그 교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은혜로 교회를 이단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은혜로 교회가 계속해서 주요 신문 광고로 100억 원대를 쓰고 있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돈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놀랍습니다. 이래서 뭐 이단이든 뭐 사입이든 뭐든 종교 쪽에서 돈 벌려고 나도 진짜 교주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후원을 안 하면 지옥에 갑니다. 유신에게 후원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 이게 이단 사입이만 제대로 하나만 해도 지금 뭐 광고로 100억 원을 쓴다면은 재산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잖아요. 신문 광고로 100억 원을 쓸 거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이단 아니다. 파와라 신문 광고는 돈만 주면 다 할 수가 있는데. 가세현 강용석 하얏트 호텔에서 연예인과 부부 동반 140만 원어치 먹고 후원금 결제 의혹. 지금 강용석이나 가세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고소고발 당한 것도 너무나 많고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가세현, 김세희는 무슨 뭐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다고 그러고 또 누구야? 저기 뭐야? 건희사랑 전 회장은 무슨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 그 변호사. 정말 개콘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계약 만료에도 갈 곳 없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부인 인적사항도 퍼져. 공진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시면서 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오늘 후원율 정말 최악이죠. 아까 후원하셨었죠? 잠깐만요. 아까 후원 미션 뺐었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고요. 후원 많이 해주셔야 유신쇼가 삽니다. 미스코리아 최미나수 씨가 한국인 최초로 미스 어스에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미스 어스는 처음 들어보는데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모욕, 안정권, 이재명 지지자 행사하며 욕설에 추가 기소. 올해까지 15차례 기소돼. 지금 안정권, 강용석, 김세희, 그 다음에 한 명이 김용호, 요 4명 아주 뭐 기소폭탄이에요. 기소폭탄. 네. 기소폭탄을 아주 그냥 하늘에서 눈 내리듯이 그냥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안정권이 지금 추가 기소 한 건 더 돼가지고 총 15건 기소됐고 요거 다 합쳐서 형량 나오면은 최소 몇 년은 나오겠죠.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강용석이나 김세희나 이 김용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결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직 전화 받는 시간 아니에요. 시간이 벌써 가서 뉴스가 너무 많아. 자, 부천시 상동 대형 쇼핑몰 12층 옥상에 사람이 매달렸다는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실제 40대 추정의 여성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부천에서 왜 그런지, 부천의 인구가 80만 가까워 있으니까 별의별 사건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일까요? 건물이 12층 쇼핑몰이면은
자, 2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 성희롱, 전교조 학교 결정에 반발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물 마시는 곳이 있었나? 아무튼 뭐 이렇게 남자 교사가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거기 있었는데 이제 여교사가 지나가게 좀 비켜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 마시고 비키면 되지 않 뭐 그런 식인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좁은 사이를 가면서 이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이제 50대 남교사가 이제 그게 불쾌한 거죠. 아니 좀 마시는데 시간 좀 얼마 걸리지도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뭐 지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좁은 걸 지나가가지고 신체가 접촉돼서 불쾌하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50대 남교사의 주장이 맞는다면 만약에 반대 입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20대 여교사가 거기서 물을 마시거나 뭐 커피를 타거나 이렇게 마시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면 좁은 통로에서 거기에 50대 남교사가 만약에 그 좁은 적을 지나가다가 신체가 접촉됐으면은 100% 걸리는 걸로 당연히 50대 남자 교사도 기분 나쁠 수 있다. 그게 사실이면 50대 남교사가 뭐 물을 마시든 뭐 뭘 마시든 거기에서 이렇게 잠깐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못 참고 그 좁은 곳으로 지나가다가 신체가 접촉됐을 때 남성도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교조에서 학교 결정에 반발한다. 만약에 이게 입장이 남자 여자 교사가 바뀌었어도 그랬을까? 저는 뭐 전교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전교조가 이런 사태 파악이나 사건이 나오면 성별만 가지고 이렇게 싸잡아서 할 게 아니라 좀 진상조사를 하고 남자들은 성적 수침이 없다는 건가요? 전교조에는 성별이 없어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든 어떤 성이든 평등하다는 겁니다. 남자니까 이렇다, 여자니까 이렇다, 이거는 성차별이죠. 자, 영국 BBC 크리스 서튼 해설위원이 한국 포르투갈의 1대0 승, 한국이 16강 간다, 일본은 스페인의 1대2로 패 예상을 했습니다. 저번에 못 맞췄잖아요. 저번에 비긴다고 그랬었죠. 가나와 한국이 이제 비긴다라고 이렇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란 경기하고 한국 경기를 그 첫 번째 경기 우루과이 경기를 맞춰가지고 화제가 됐던 해설위원인데 영국의 BBC.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조필현님 비하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비판은 상관이 없지만 비하 발언은 아니돼요. 자, 문자고 게시글 있으면 소개해드리고 뉴스 까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도배 테러를 하고 있어요. 김윤태 관련된 소송이라고 지금 도배 테러를 하고 있는데 이분 도배 테러 하지 마세요. 끝자리 76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도배 테러를 하고 있어. 방송 참여가 아닌 테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뉴스 까기 마감하고요. 이어서 전화 개그 전화 받겠습니다.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